이게 만약에 핏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와 색깔이 맞지 않으면 그 한 명의 부정적인 영향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핏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코스트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리더에게 우리의 웨이를 잘 전파해야 되고, 리더가 구성원에게 우리의 웨이를 잘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의 웨이를 잘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겨울에 눈 내리는 뻔한 얘기 같지만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건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저는 채용 활동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 이제 컬처 덱이 중요하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대합니다를 잘 기술해 놓은 것이 사실 잡 디스크립션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기대합니다를 쓰는 걸 조금은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디스크립션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혼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도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인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이런데 그걸 노출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혼란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컬처덱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컬처덱은 내부에만 공표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했고, 그게 진짜 허들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 검증과 또 우리 내 회사의 검증의 역할을 하려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솔직해야 한다. 우리 회사를 진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좋고 멋지고 최고인 멋진 예쁜 사람을 원해요 라고 하면 정말 무의미한 허들이 되는 거고, 허들이 정말 투명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놓으면, 아, 나 저 사람이랑은 거리가 멀어를 스스로 이제 인지하고 자기 스스로 이 회사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컬처 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쵸.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잘 보고 뽑아야 된다. 그리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 나와 색깔이 맞는 회사인지 후보자도 잘 확인하고 골라야 되고, 회사도 우리의 회사의 색깔과 후보자가 잘 맞는지 검증하라고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터뷰 1시간 또는 2시간에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토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스라고 하면 탁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와, 그쵸? 완전 빡세다. 네. 그런 거 대신에 진짜 성과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이고 들어가면 확실히 뭔가 배워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빡세고 차가운 문화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의 후보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문화에 적응을 못할 텐데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우리가 아까 웨비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컬처 덱을 정말 우리의 웨이를 상세하게 잘 써서 후보자에게 우리는 회의 때 이렇게 회의해. 우리는 뭔가 누군가에게 챌린지 할 일이 있으면 정말 끊임없이 챌린지 하는 문화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후보자가 나는 이거랑은 좀 맞지 않아 라고 생각되면 중간에 드롭하는 게 상호간에 훨씬 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겪은 일 중에 저희 회사에 어떤 문화적 비인재랑 인터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뭐 협업도 중요하고 뭐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과가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구성원들을 조금 하쉬하게 대해서라도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회사의 기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떤 회사에서는 맞지만 저희 핵심 가치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기브 앤 기브라는 게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합의 시너지, 그러니까 협업에서 나오는 그 시너지가 중요하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이 저희는 3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성원들과의 그 유대감이나 관계식, 그리고 뭐 협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회사인데 그분은 그걸 입사 전에는 몰랐었던 거죠. 입사하고 나서 와보니까 본인의 그런 일하는 방식, 가치관과 너무 다른 회사를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채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걸 사전에 밝혔더라면 이분은 이 회사는 내 가치관하고는 다른 애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잘하는 회사가 있고요. 뭐 토스처럼. 근데 그런 회사하면 토스가 딱 떠오르는다는 의미는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뾰족히 우리의 색깔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CEO와 HR, 특히 이제 인재 영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후보자는 많지 않고 현업에서 인재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역시 그런 부분을 굳이 얘기하고 직무 핏만 맞으면 뽑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핏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와 색깔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빨간색, 분홍색, 자주색 그룹인데 파란색이 들어오면 그 한 명의 부정적인 영향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핏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코스트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은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분을 블루인 사람을 레드로 옮겨야 하잖아요, 회사는. 그런 과정에서 드는 설득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왜 설득하려고 하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탈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교체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일단 뭐 스타트업에서는 특히나 그렇지만 이분의 뭐 밸류가 좋을수록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문화적 핏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허들을 낮추게 되죠. 네. 저 또한 그런 적이 많지만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돌아서 다시 나에게 엄청난 일과 해결 맞아요. 과제와 네, 네. 결국은 훨씬 더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 한 명이 영입되지 않았으면 될 문제를 여러 명과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런 한 사람의 어떤 다른 색깔이 우리 조직 내에 또 퍼지게 되면서 조직이 정말 혼탁해지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을 섞다 보면 검은색이 나오나요? 궁극적으로는? 그럼요. 네, 네. 그거는 경험해봤습니다. 진짜 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HR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HR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스타트업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직장인, 대부분의 리더는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굉장히 주니어는 색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진짜 리더급 포지션은 그 색깔을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리더는 우리의 컬처 핏, 그러니까 대표가 가지고 있는 HR 핏을 정말 확실히 검증하고 영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